It's 30 minutes away. I'll be there in 10. 타란티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펄프 픽션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펄프 픽션은 80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2억 12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27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94년 글로벌 흥행 순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92%, 메타크리틱 95점, IMDb 8.9로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가장 높게 평가받은 영화는 아니었는데 이유는 쇼생크 탈출과 동일한 날에 개봉했기 때문입니다. 쇼생크 탈출은 다크나이트와 데브를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펄프 픽션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제목 펄프 픽션은 주로 잡지에서 소개되는 싸구려 연작 소설을 의미합니다. 잡지의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채운 펄프 잡지들을 참조한 제목인데요. 영화의 뒤죽박죽인 시간 순서 또한 잡지 속에 담긴 소설들을 아무 순서대로 읽어도 상관없는 펄프 픽션의 의미를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 요란다와 링고가 식당을 털기 전 앉아서 대화할 때 배경에 자세히 보면 흰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책을 들고 지나갑니다. 이 장면은 영화 마지막에 줄스와 빈센트의 관점에서 다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요란다와 링고는 빈센트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강도짓을 벌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화 초반 빈센트를 소개하기도 전에 지나가는 이 남자의 정체는 책을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빈센트입니다. I'm gonna take a shit. 줄스와 빈센트가 브렛의 아파트로 향하는 장면에서 배경에 자세히 보면 줄스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촬영을 위해 자동차가 견인되고 있는 게 살짝 보입니다. 브렛을 처리하고 빈센트가 미아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배경의 문을 자세히 보면 뒤에서 검은 담요를 덮고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이 유리에 살짝 비칩니다. 빈센트와 미아가 만나고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 속 이때 웨이터를 연기한 배우는 타란티노 감독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에 출연한 배우 스티브 부세미입니다. 원래는 타란티노 감독이 직접 맡은 지미의 역으로 물망에 올랐었지만 촬영 스케줄이 겹치면서 불발되었고 아쉬운 대로 웨이터 역을 맡으면서 나름 카메오 출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수지의 개들에서는 웨이터한테 팁을 절대 안 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Come on, throw in a buck. I don't tip. You don't tip? No, I don't believe in it. 참고로 미국은 식당에서 총 금액의 15% 이상의 팁을 웨이터에게 줘야 하는 문화가 있지만 말이 문화지 팁 안 주면 웨이터랑 싸울 각오 하셔야 합니다. 미아가 쉐이크를 주문할 때 웨이터는 마틴 앤 루이스와 아모스 앤 앤디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5 shake. Anyone with that shake, Martin and Lewis or Amos and Andy? 마틴과 루이스는 딘 마틴과 제리 루이스로 백인 듀오 코미디언이며 아모스와 앤디는 흑인 듀오 코미디언으로 쉽게 말해 바닐라 혹은 초코맛 쉐이크를 물어보는 겁니다. Martin and Lewis. 쉐이크를 주문한 뒤 미아가 꺼내는 레드애플 담배는 타란티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담배 브랜드로 펄프 픽션부터 시작해 황혼에서 새벽까지, 킬빌, 바스터즈, 헤이트풀 에이트,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는 엔딩 크레딧의 광고까지 보여주며 수많은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빅하우나 버거, 테리야키 도너츠 등 타란티노 감독 작품 속에 여러 가상의 브랜드가 공유되는데 이유는 감독의 모든 작품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란티노 유니버스 속의 대표적인 이스터에그는 펄프 픽션의 빈센트 베가와 저수지의 개들 속의 빅베가인데요. 설정상 둘은 형제이며 이 두 캐릭터의 스토리를 그려낸 프리퀄 작품도 계획에 있었지만 두 배우가 전부 나이가 들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때 배우 출신이었던 미아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폭스 포스 5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Fox Force 5. What? Fox Force 5. 미아의 캐릭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익숙한 캐릭터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Blonde one, Somerset O'Neill. She was a leader. The Japanese fox was a kung fu master. The black girl was a demolition expert. French fox's specialty was sex. What was your specialty? Knives. She was the deadliest woman in the world with a knife. 미아를 연기한 우마 서머는 9년 후 킬빌의 주연 배우로 출연합니다. 미아가 빈센트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헤로인을 코카인으로 착각해 약물과다로 뒤질 뻔한 장면에서 코카인을 발견하기 전 미아가 입고 있던 코트가 사라졌다. 다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가 헤로인을 코카인으로 착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두 마약을 구별하기 위해 주로 헤로인은 풍선에 보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생 랜스는 풍선이 다 떨어져서 봉지에 담아준다 했고 I'm out of balloons. Is a baggie alright? Yeah, that's cool. 봉지를 발견한 미아는 코카인으로 착각한 겁니다. Don't fucking die on me, Mia! 혼수 상태에 빠진 미아를 구하기 위해 빈센트는 랜스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미아를 구할 때 배경에 보면 오퍼레이션이라는 보드게임과 라이프 보드게임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보드게임을 합쳐 번역하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작전 정도로 읽히는데 죽어가는 미아와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빈센트의 상황을 표현한 디테일 정도로 보입니다. 영화 속 가장 유명한 오게티로 브렛의 아파트 화장실에 숨어있던 놈이 튀어나와 줄스와 빈센트를 향해 총을 난사하지만 전부 빗나가는데요. 영화의 뒤엉킨 순서 때문에 감독도 헷갈렸는지 총을 쏘기도 전에 총알 자국이 미리 보입니다. 줄스가 사람을 죽이기 전 읊어내는 성경 구절 에스겔서 25장 17절은 Ezekiel 25:17. Blessed is he who in the name of charity and goodwill. And I will strike down upon thee with great vengeance and furious anger. 실제 성경 구절과 비교해보면 마지막 부분만 빼고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 치바 시니치의 작품 더 보디가드에서 오프닝 크레딧에 나오는 대사를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베낀 겁니다. The path of the righteous man and defender is beset on all sides by the iniquity of selfish and the tyranny of evil men. Blessed is he who in the name of charity and goodwill shepherds the weak through the valley of darkness. For he is truly his brother's keeper and the father of lost children. 이 구절이 에스겔서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뮤얼 잭슨은 후에 MCU에서 닉 퓨리의 역을 맡았는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닉 퓨리의 묘비를 자세히 보면 펄프 픽션의 에스겔서 25장 17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뒤엉킨 순서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반면 오히려 영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면 안 보였던 디테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빈센트 최후의 장면을 영화가 보여준 순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면 다른 점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영화를 그대로 보면 부치의 집에 잠복해 있던 빈센트가 자신의 총을 내팽개치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재수없게 부치에게 걸려 결국 본인의 총으로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 총은 빈센트의 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부치의 집에 잠복하는 장면은 줄스가 기적을 목격하고 조직 생활을 그만둔 후입니다. You really thinking about quitting? The life? Yeah. Most definitely. Fuck. 따라서 잠복신에 줄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줄스가 그만둔 대신 조직의 보스 마르셀러스가 직접 빈센트와 함께 잠복해 있었고 마르셀러스가 잠시 도너츠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빈센트는 마르셀러스가 놓고 간 총에 죽는 겁니다. 부치가 빈센트를 죽이고 주변에서 마르셀러스와 마주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닌 부치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고 커피컵도 2개인데 하나는 빈센트의 커피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빈센트는 화장실 옆에서 시끄럽게 토스트를 굽는 부치를 못 들은 게 아니라 마르셀러스가 돌아왔다고 착각한 겁니다. 즉 빈센트는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마르셀러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반대로 영화를 순서대로 보면 안 보였던 몇 가지 오게티들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줄스가 브렛을 총으로 쏴 죽일 때 총알이 바닥날 때까지 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는 총알을 전부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놈을 쏘는 장면까지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초반 요란다가 식당을 털기 전 던진 대사와 영화 마지막에 다시 이 장면을 보여줄 때 던진 대사와 살짝 다릅니다. 식당을 터는 중 커피숍 매니저를 자세히 들어보면 나는 영웅이 아니라 커피숍 매니저일 뿐이다는 대사가 있지만 링고가 중간에 대사를 끊어서 나는 커피숍이다로 들리는데요. I am not a hero. I'm just a coffee shop. 결과로 엔딩 크레딧의 이 엑스트라의 역은 그냥 커피숍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링고가 커피숍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장면에서 카운터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제작진이 살짝 비칩니다. I'm just a coffee shop. 강간번 제덱에 잡힌 부치가 전당포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장면 속 부치가 잠겨있던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집어들 때 제드의 제트가 보이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배경에 맥주 브랜드 킬리언스 레드 네온 사인에 일부 글자가 빠져서 킬 레드만 보입니다. 열쇠고리와 네온 사인을 합치면 무의식적으로 킬 제드가 읽히는데 이때 부치는 마음을 바꾸고 강간번 제드를 죽이러 갑니다. Who's Zed? Zed's dead, baby. Zed's dead. 시체 작업을 마친 울프는 폐차장 주인의 딸과 아침을 먹으러 가는 김에 줄스와 빈센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어디 사는지 듣고선 그냥 택시를 타라고 하는데요. Maybe I could drop you two off. Where do you live? Redondo? Inglewood. It's your future. I see a cab ride. 자세히 보면 울프의 자동차는 2인승 스포츠카로 애초에 태워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Want to share a cab? 타란티노 감독의 두 번째 작품 펄프 픽션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